그다음에 중학교 때 풀 때는 수준의 문제들 때문에 여기 학원 다니는 게 아니야. 그걸 일단 밑으로 깔아놓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수권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권은 아까처럼 이제 고도였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수심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온도니까 수온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단 수심이 얕은 곳이 가장 따뜻해. 거기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 수온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지점이 여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 보자. 즉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갔다고 해서 더 추워질 수는 없어요. 더 추워지지 않고 어차피 태양 에너지 자체가 없으니까 더 들어가던 덜 들어가던 수온의 변화는 없이 일정해집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해? 바다 깊은 곳이다 라고 해서 심해층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는 수온이 변화 없이 거의 일치해요.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터치하시면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는 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섞여요. 혼합이 되지. 섞여서 결국에는 수온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바람에 의해서 섞여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 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점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혼합층이 있는데 빼고, 그 다음에 심해층이 있는 빼고, 여기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온약층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온약층의 개념, 모든 문제집이나 개념서의 수온약층은 이런 말이 나와.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차단. 여기서는 물질이 되어졌던 아니면 에너지가 되어졌던 어떤 것이다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여기서 보자. 여기가 아래잖아. 아래인데 온도가 낮아, 무거워. 위를 가보자. 여기는 요 수온 약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위가 되는데 온도가 어때?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가벼워.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부분이다. 가벼운 애가 위에 가 있고 무거운 애가 위에 가 있으니까 순환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안정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안정층.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있으니까 차단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뿐이다 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수월해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직권 이제 땅인데 지구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쪼갤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이라고 불러요. 지각. 그 다음에 요 안쪽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겠죠. 요 사이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멘틀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핵을 먼저 따져볼게. 핵을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뉘어서 이제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안쪽을 내핵, 바깥쪽을 외핵이라고 잡지. 이렇게 왜 잡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각인 경우는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는 대륙 지각, 그 다음이 해양 지각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핵 같은 경우 여기가
액체 성분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가 고체로 되어져 있고 얘는 굉장히 고에너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멘틀, 이 멘틀 요 지각하고 그 다음에 핵 사이에 있는 게 멘틀이 되어지는데 요 멘틀도 둘로 나뉘게 됩니다. 어디로? 지각 쪽에 있는 멘틀과 핵 쪽에 있는 멘틀로 나뉘어서 지각 쪽에 있는 멘틀을 암석권, 그 다음에 핵 쪽에 있는 것을 우린 연약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가볍게 본다라면 얘는 딱딱하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여기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대단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연약권, 즉 고체이긴 고체인데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고체 딱딱하다라고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인 게 요것 때문에 다음 직권의 변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직권 변화에 여기에 바로 원동력이 무엇이 돼? 이 연약권, 유동성 때문에 땅이 직권, 땅의 변화, 움직이는 변화는 바로 연약권 때문이다 하다 보니 이것 자체는 나머지 걸 빼봐. 그냥 용어 정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얘가 누구니 이 정도만 내지 심도 있게 내진 않고요. 다음 어차피 중간고사 볼 때 여기 파트하고 지구 시스템하고 직권 변화는 한 세트로 묶여서 무조건 같이 출제. 여기는 쪼개서 중간고사 내고 여기서 기말고사 내야지 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묶여서 나오니까 얘는 직권 변화 쪽하고 같이 묶여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크게 문제 없고 여기가 이제 아까 기권했으니까 두 번째 수권, 세 번째 직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물권과 외권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가볍게 문제 풀면서 그냥 확인차 작업만 하면 되지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라고 해서 서로 영향을 주거니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 개념이 되어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거니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광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한번 써볼게. 광합성 그러면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2개의 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염록체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산소가 6개의 산소 플러스 6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상 이제부터 여기가 사실은 이제 요 상호작용을 풀다가 내가 조금 부담이 없어. 그냥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그러면 내가 과학의 배경 지식이 조금 넉넉히 있다든지 아니면 국어적 개념이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를 좀 덜 어려워라 해요. 그런데 약간 국어가 약하거나 수학적인 접근이 좀 강한 성향을 띠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 나오면 조금 어려워라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걸 풀면서 내가 약간 문과 이렇게 국어적 성향인지 수학적 성향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이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기권이 생물권과 연계가 되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다른 문제에서 태양 에너지와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외권과 무엇이 돼? 생물권이 되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터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또한 기권이 여기도 생물권이지만 얘도 생물권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어디를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쁘게 좀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